오늘은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인지, 또 비정규직 문제란 뭐고, 왜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비정규직이란 보통 법정 용어로는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용역 근로라고 하며 정규 노동이 아닌 노동에 종사하여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노동을 말해요. 여러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2019년 통계를 기준으로 748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율로 보았을 때 전체 임금 노동자 중 36.4%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청년의 경우 전체 15세에서 29세 임금 노동자 중 40.4%가 비정규직이고, 졸업 후 첫 직장이 정규직인 경우는 56.7%에 그쳤으며, 청년 4명 중 1명이 1년 이하 단기 계약직을 첫 직장으로 갖는 등 비정규직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 세대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왜,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김영삼 정부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에 발맞춘다는 명목으로 신한국당이 1996년 12월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이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에 막대한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즉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쓰고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갖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일자리가 나뉘어져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큰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굳어져 있는데요. 비정규직은 다양한 방면에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수준의 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임금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가 월 평균 323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 노동자는 171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해요. 무려 그 차이가 152만 원이나 나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 수치는 그 전년도보다 더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단지 임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용 안정성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을 보았을 때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8년 1개월이었던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무려 5년 8개월이나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더욱더 가혹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된 2020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실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정규직 노동자의 5배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도 비정규직은 64%가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고, 정규직은 같은 답을 한 비율이 30%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2배 이상 고용 불안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통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처우는 임금, 고용 안정, 근로시간, 근속기간 등 다방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 아주 소수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나머지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비정규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재해 역시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동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등록금을 벌기 위해 평택항에서 일을 하던 고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고 이선호 씨는 컨테이너 업무 관련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되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나 수신호를 주는 담당자 또한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응급구조대를 부르는 대신 현장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빠른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선호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된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이선호 씨의 친구들과 아버님의 적극적인 대처로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과연 이번이 처음일까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용균 씨 역시 2인 1조로 일해야 하는 어두운 작업장에서 휴대폰 조명에 일지 않은 채 컨베이어 벨트에 낀 석탄 가루를 제거하는 일을 혼자서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다며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28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고치는데 3억 원이 드니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겠다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돈보다 싸게 여겨지는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이런 청년 비정규직 산업재해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김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김군 역시 2인 1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후 김군이 일하던 하청업체가 무려 97개의 역에 스크린도어 보수를 전장했지만 직원이 고작 10명뿐이었던 데다가 지난 4년간 안전문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이미 3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들이 알려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이라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망한 김군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을 했고 그의 가방에서는 끼니를 거르지 않기 위해 챙겨놓았던 컵라면이 발견되면서 많은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중 특히 너는 나다 라는 메시지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의 죽음이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수많은 청년 비정규직의 처우가 그와 다르지 않다는 공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의 청년 비정규직과 산업재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3가지 사고의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핵심적인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일을 하청과 같이 외주를 주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수많은 하청업체를 밑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싼 값에 더 힘든 일을 하게 되며 열악한 처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재 사고를 겪더라도 원청이 책임질 확률이 낮아 대기업들은 하청 구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전체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률이 9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원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은 계속해서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부릅니다. 올해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앞서 말했던 산재 위험을 조금이라도 막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서 꼭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법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법 역시 적용 범위가 처음보다 협소해져서 여전히 부족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진전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비정규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은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청년들만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이건 역시 기준을 따져보면 그저 10% 정도의 청년들만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자리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낮은 임금과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장의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과연 타인의 일일까요? 사회와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일터로 들어가기 위해 개인이 끊임없이 스펙을 쌓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